예, 안녕하세요. 자, 처음 이제 6월 첫 모의고사 이제 봐보시죠. 이번 이제 첫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필요한 공시법령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 실제 시험으로 나오면은 중하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상문제는 다 뺐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상문제가 24문제면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주제는 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출제되는 중이나 하문제 이제 기준으로서 문제 구성해 봤으니까는 모의고사를 보시면 내가 책 한 권의 내용이 지금 이제 해설을 듣고 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요걸 갖다 이랬지 이랬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식 정도만 하시면 족할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공시법령은 이제 제일 마지막 2차 과목이 2시간으로 분리가 됐죠. 2차 과목의 첫째 시간이 중개사법과 공법을 갖다가 시험을 보시고 나서 2차 과목의 2교시 시간에 이제 공시법령 세법으로 이제 출제하니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1번. 자, 지적.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접할 때는 이제 문제 들어갈 때는 그 이제 1차 1교시 시간에 그다음에 2차에 1교시, 2교시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각 교시마다 이제 시험 배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은 이제 문제풀이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서부터 문제를 처음 접근하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미시적인 측면만 이제 오늘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가 있으면 1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서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 될 작업이 키워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1번 문제가 제시됐다면 이 문제에서 뭘 묻고자 하는 거야? 그 과목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구 갖고 키워드를 잡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워드가 떠올라야지만이 이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를 갖다가 찾아내야지만 이 지문을 갖다가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첫 번째 키워드 찾기 이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찾기를 꼭 하셨으면 물음표 끝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2번을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문은 2번 읽을 수 있어도 문제 자체를 2번 읽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물음표 끝에 그 키워드를 갖다가 맞는 걸 출제자가 묻는 거야, 틀리는 걸 묻는 거야. 이걸 꼭 부호 표시를 하는 방식을 갖다 꼭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읽으면은 키워드 찾기. 그 키워드에 대해서 맞는 거 묻는 건지 틀리는 거 묻는 건지를 갖다 OX로 기호하기 작업. 요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 풀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갖다가 읽을 때는 자 이제 지문 읽으실 때는 이 키워드에 대해 해당하는 지문을 갖다가 이제 문제로 이제 출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문을 읽어 나갈 때는 그 지문이 긍정문을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읽고 나서 변별하시되 읽고 나서 여기 맞는 것 같으면은 O, 틀리는 것 같으면은 X 이런 식으로 문제 지문 왼쪽 좌측에다 그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O, X, X 이렇게 판단되면 세 가지죠. O인지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건 틀리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세 가지 판단 방법은 이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긍정문으로 물었으면은 1번 자 맞는 것 같아 했으면 2번서부터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 주제를 알았으면 이제 시험 보는 분들이 90%가 이제 제가 아는데 맞는 거 물어봤네? 1번 맞는 것 같은데도 자기가 공부한 게 의심스러우니까 2번을 읽고 앉았고 3번을 읽고 앉았습니다. 그럼 이거 읽을 시간에 다음 문제를 갖다 푸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번 O라고 물었으면 1번이 맞는 것 같은데도 실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자신이 없기 때문에 2번을 또 읽어나가고 3번을 읽어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이제 안 하시려면은 이제 문제풀이 이제 스케일 훈련을 들어갈 때 각 과목에 자기가 전부를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나와야 될 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넓게 공부하시지 말고 작은 주제를 갖다가 깊게 공부하시는 게 합격 전략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합격 방법입니다. 이게
절대평가 80점 시험이 아니라 절대평가 60점 시험이라면은 똑같은 민법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민법 주제 나 전부 다 자신은 없지만 나와야 될 주제에 해당하면 30개 주제만이라도 골라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건 깊게 공부하시는 게 점수에서는 합격의 전략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문제 푸실 때 자, 키워드 치고 맞는 것을 이렇게 물었는데 1번 맞는 것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 5번을 왜 읽어 나가느냐. 이걸 읽을 시간에 다음에 2문제, 3문제를 더 읽을 시간에 이런 오류가 왜 발생하느냐. 자기가 공부한 게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부했고 저것도 공부했고 저것도 공부해. 40문제 주제가 다 어설프게 공부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그 방법보다는 40개를 다 주제를 어설프게 공부하기보다는 30개 주제를 내가 폭을 죽여놓고 어려운 주제도 시험 문제 출제네. 그 주제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건 포기해버리고 30개 나오는 주제를 갖다 깊이 공부하시는 게 40개 주제를 어설프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합격에 있어서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된다는 거. 확실히 자신 있게 자기가 그러면 모르는 주제 같으면 이거 자체를 하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1번서부터. 자, 그럼 1번 먼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상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틀린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조건 해주실게. 키워드 작업 지번 부여 방법 형광펜이죠. 지번 부여 방법.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음표 돼.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X 하셔야죠. 그러면 1번에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묻는 데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묻는 데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가죠. 지번 부여 방법은 지금 이게 있죠.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있고 법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고 세 번째 합병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있고 네 번째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지번 변경할 때 축적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해 갖고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행정구역 개편해 갖고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법전으로 치면은 지금 이 키워드 자체가 지번 부여 방법이라는 6글자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문에서 이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어느 출제안이건 간에. 그럼 첫 번째 보죠. 1번 등록 전환하는 지번 부여 방법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서 보시면 요 때를 지금 묻는다는 거죠. 등록 전환 토지 지번 부여 방법은 자 법전에 뭐라고 돼요? 본번으로 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답. 끝.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죠.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할 것. 신규 등록하는 토지도 본번으로 부여할 것.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정답하면 2번 지문서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다 맞는 지문이니까. 그런데 공부한 게 어설퍼져 버리면은 1번 지문을 맞는 것 같다, 틀리는 것 같다 판단이 2번도 읽어보고 3번도 읽어보고 4번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지번 부여 방법 시험에 나오는 주제다 생각하면 이걸 깊이 공부하면 2번, 3번, 4번, 5번을 읽을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왜? 신규 등록 전환 지번 부여 방법은 뭐로 부여하니까? 본번으로 부여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2번 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물었습니다. 자, 지목의 종류 형광펜 키워드 나왔죠. 2번은 뭐를 묻느냐면 지목 종류를 묻는데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 이게 무슨 문제를 묻는 거야? 자, 그럼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자 가죠. 지목의 종류는 현행법에 지목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셔야죠. 현행법에 규정된 지목은 28종. 끝. 그러면 지금 출제자가 지금 2번에서 물은 것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28종류의 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개 지문에서 찾아내. 지금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1번 틀린 거. X. 대지라는 지목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다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 맞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가죠. 3번은 지금 키워드가 이걸 묻는 데네. 지목의
구분. 그럼 지목 구분 맞는 것은 물었습니다. 그럼 지목의 구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가 뭐로 이용될 때는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지목을 뭐로 등록하는지 이제 가보죠. 현지 토지가 밭으로 이용되는 때는 지목을 뭐로 등록한다. 천. 논으로 이용되는 때는 답. 과수리 농사 지는 때는 과수원. 그다음에 수풀이나 수림지나 중림지나 자갈, 모래땅, 벌판으로 이용되는 때는 임야라는 지목. 그러면 현지 땅의 이용 용도를 지문에서 제시할 것이고 그 용도가 법전에 28가지로 구분돼서 등록하는 걸 이걸 매치하는 작업을 지문에서 출제할 거네. 왜? 키워드 지목의 구분이라는 법률 용어가 그거니까. 자, 그러면 맞는 거 찾아보래요. 자, 이제 가보죠. 1번 목장용진의 초지, 축사, 부속시설물, 주거 건축물로 부지. 자, 이제 이거죠. 여기 목장용진의 초지 풀 심어놓은데 축사, 주거 건축물 부지는 지적공부의 지목을 목장 용지로 한다. X. 왜 그러냐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되니까. 자, 2번. 자,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유지로 사용되는 토지. 여기 땅 속에서 온수나 약수나 석유류가 용출되는 구멍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의 지목을 뭐로 등록하냐? 광천지로 등록합니다. 근데 이번 왜 틀렸느냐? 이 땅의 이용이 땅 위에 지하에서 온수나 약수 석유류가 솟구쳐 오르는 데나 그걸 유지하는 데까지만 광천지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지문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데 운반하는 데로 이용되는 토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광천지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운반하는 데 토지는 광천지가 절대 아님. 그러면 뭐 하는 데까지만 지적공부에 광천지로 등록하느냐 하면은 여기가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구쳐 오르는 토지와 그걸 법률로 뭐라 용출구라고 부릅니다. 용출구하고 솟구쳐 오른 온수 약수 석유류를 유지하는 데까지 사용하는 데 토지만을 갖다가 지목을 광천지로 하지 운송, 운반, 저장하는 시설물 부지는 제외한다.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번 틀렸고. 자, 3번 갈게요. 정답.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1호, 2조 1호 감옥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주차장으로 하지 아니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가 되는 것이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둘 다 주차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해설 차원에서 이제 4번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이제 골랐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 맞는데 모두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묘지공원은 제외. 묘지공원은 제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모공원이죠. 그 추모공원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이용 결정 고시된 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모공원이라는 데가. 그런데 그 추모공원은 묘지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죠. 그럼 묘지공원으로 조성된 데는 공원으로 지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뭐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묘지로 지목을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조성된 공원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잖아요. 근린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동대문 역사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들입니다. 단 그 중에서 무슨 공원은 빼야 돼요? 묘지공원은 제외. 그거를 갖다가 법조문을 인식했느냐 못했느냐 지문이죠. 자, 5번 뭐가 틀렸나 볼게요. 돌 캐내는데 채석장이잖아. 갈대밭, 황무지, 습지, 잡종지로 한다. 이거 틀린 이유는 뭐가 틀렸냐면 황무지, 습지는 벌판이 떠오르지 않아요? 벌판 떠오르면은 잡종지가 아니고 황무지와 습지는 임야입니다. 임야, 숲을 임자에 벌판야, 들야자. 그러면 5번 지문은 황무지, 습지는 잡종지로 안 갑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간정보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분할에 따른 토지 지상 경계에 따른 지상 건축물 권리계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물었죠. 땅 위에 이렇게 현지 땅이 있는데 이 땅에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이 땅을 갖다가 측량해 갖고 분할하고자 하는 때는 땅 위에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측량해줘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 위에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그럼 그 예외가 몇 가지는 하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을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때, 그 다음에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서 분할하는 때,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을 긋고자 분할하는 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때는 땅 위에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물을 지나가게 관통시켜서 땅을 분할 측량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공사, 개판 4개를 암기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1번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거니까는 땅 위에 건축물을 걸리게 공공사업을 위해서 분할하는 거니까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자 2번 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사유이니까 자 2번 정답이죠. 그럼 2번은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땅 위에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없음이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여기 나왔네. 사업지구 경계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대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선 긋고자 분할할 때는 건축물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음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4번 법원의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네. 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거니까 땅 위에 건축물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음.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 그으려고 분할하네. 도시군 관리 계획선을 그으려고 분할할 때는 건축물 관통시켜서 땅을 분할할 수 있음. 그러면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없는 사유는 자 이쪽에 해당하는 사유죠.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면적 측정 사유 아닌 것은 4번이죠. 이건 뭐 단답으로 나오네. 합병은 합병 전에 토지대장에 2개의 토지를 합병한다면 2개의 토지량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여 결정한다가 아니라 합산하여 결정한다. 자, 그 다음 6번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키워드입니다. 옳은 거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그럼 등록사항에 대해서 그럼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뭐 이거만 해도 1시간짜리 수업인데 뭐 반드시 출제 안 한 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8회 동안 단 한 해 한 문제 이상이지 한 문제라고는 또 제가 절대 얘기하는 심지어는 지금 치우칠 경우 3문제까지 출제된 해도 있었죠. 등록사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이걸 갖다 1시간 수업은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니까 지적공부에 무엇을 등록 관리하느냐죠.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내용은 자 이거요. 토지의 소재, 지번 이거 다 등록하죠. 공통. 그 다음에 지목 등록하는 건 어디에 등록하느냐 목, 도, 장 이렇게 한개하시면 되겠죠. 지목은 도면하고 장자 들어간 게 뭔가 장자가 들어가는 지역공부가 있나? 있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라는 지역공부가 한글 장자가 들어가지. 그래갖고 암기 코드로 목도장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지목은 어디와 어디에 등록한다? 도면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이걸 이제 암기로 목도장 이렇게 암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다 등록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지적공부가 총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면적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면적은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은 장에다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장자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가 7가지 중에 뭐가 있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이 면적은 이제 면장 이렇게 이제 암기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다 등록할까? 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자, 토지대장하고 토지임야대장하고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공연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시.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두 사람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 간에 지분 생기네. 소유자 간에 생기는 지분이 갑의 지분이 얼마인지 을의 지분이 얼마인지 소유자 간의 지분은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은 토지임야대장에는 등록 안 하고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제 6번 지적공부 등록상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토지이동사유는 땅이 신규 등록 전환 분할된 적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 사유를 기록하는 게 토지이동사유인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기록하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그러면 요 토지이동사유를 뭐 따로 암기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할 코드 2번서부터 볼게요. 공유지연명부에 보죠. 요거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자 지분을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죠. 맞죠? 자,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2번.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자, 아파트 소유자가 가지는 땅 지분을 표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파트 소유자가 가지는 땅 지분은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올 텐데. 그러면 전유 부분 표시는 절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 안 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니까 2번 지문은 틀렸지. 자, 3번 볼게요. 3번은 왜 틀렸느냐 하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3번은 자,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암기 코드 요게 있지 않습니까? 목 도장이라 그랬으니까 목. 지목이 제시되어 있잖아. 그럼 지목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사유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도면에 목, 도, 장이라고 이제 암기했으면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장이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지목은 어쨌든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 제시한 건 3번은 틀렸잖아.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 요건 임야도의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도각선. 자, 요거는 왜 틀렸느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때문에 틀렸죠. 요거는 어디에다 등록하느냐면 지적도.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의 토지는 절대 임야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건축물의 위치 좌표 왜 틀렸느냐? 건축물의 위치 때문에 틀렸죠. 건축물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지적공부 아닌 것은 간단하죠. 지적공부가 몇 가지인지 보시면 되죠. 지적공부가 몇 가지일까요? 7가지. 7가지 지적공부 아닌 거 찾아보라는 거죠. 뭐, 자, 이제 읊어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총 7가지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7가지 지적공부 인식하시면 기냐 아니냐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5번 있네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금 제가 읊었던 7가지 지적공부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왜 내느냐면 지적공부는 법에서 7가지로 아예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 옆에다가 지적공부 아닌 것들 인식하셔야 할게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적공부 아니고 결번대장이라는 것도 지적공부 아니죠. 결번대장.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주의할 거.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것도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적공부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이게 귀 안 들어오는 분들 지적공부 7가지인데 그 7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8번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닌 것을 묻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은 자, 법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무엇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묻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거. 부동산 종합공부는 좀 전에 시험 문제도 있었죠. 바로 전 문제. 지적공부임, 지적공부가 아님.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대신 지적공부가 아닌데 부동산에 관한 토탈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장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등록 관리하느냐? 자, 이거죠. 첫 번째가 자 뭐냐면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이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 등록 관리해주고 있네.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해주고 있네. 이렇게 이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이용과 규제에 관해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고 그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자, 이제 갈게요. 부동산의 이용은 자, 뭐가 부동산의 이용이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부동산의 이용이지 뭐. 제가 이거 이용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아요. 꼭 요 이용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이거 이용 배우잖아.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가 이용이다? 용도, 지역 몇 가지? 아무도 모르시지. 21가지. 어디서 21가지를 배웠지? 어디서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웠어요? 공법 시간에 첫 시간에 배우는 거지. 예. 용도, 지역 몇 가지? 21가지.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죠. 그럼 그게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 그 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토지 이용에 대해서 용적률을 갖다가 얼마로 줄 것이고 건폐율을 얼마나 줄 것이고 그게 규제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뭐의 이용과 규제입니까?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갖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은 땅 가격 이거 공시지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금 요 네 가지 사항을 갖다 등록관 토탈에서 등록 관리하는 지적공부 아닌 장부 이름을 갖다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아닌 거 뭐가 있나 볼까요? 2번 있네. 정답. 4번과 5번이 합하면 부동산 표시 및 소유자죠. 그 다음에 3번이 토지 이용과 규제. 그 다음에 1번이 부동산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사유 묻네요. 자, 토지이동 긴 거 아닌 거. 토지이동은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이동이라고 하죠. 자, 그럼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축적 변경, 니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디귿, 지번 변경, 아닌 것은 리을, 공시지가 바꾼다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 주인이 미음번, 땅 주인이 바뀐 갑에서 을로 바뀐다고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 정리를 물었습니다. 소유자 정리 틀린 거 X 하시면 되겠죠. 키워드는 소유자 정리. 틀린 것이니까 X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 자, 요거는 자 갑니다. 틀린 것부터 4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미리 작성해야 되는데 앞에 수식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소유자의 변동이 키워드죠.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적공부 정리할 때, 자,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표시를 갖다가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정리 결의서를 갖다가 무슨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느냐 하면은 이 정리 결의서의 이름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부르고 지적공부에 토지 소유자 변동 등이 생기면은 지적공부 소유자 변동사항을 갖다 정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틀렸느냐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틀렸죠.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틀리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변동 등이 생겨야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문제같이 보시면은 소유자 변동 등이 생기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가면은 X로 된다는 거죠. 소유자 변동 등은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인데 문제가 지금 토지 소유자 변동 등이 생겼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 11번.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한 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해야 되는 경우 틀린 거. 자, 1번 틀렸죠.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하고 나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하는 것은 언제 등기 촉탁하느냐 하면은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토지 표시 변경.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하고 났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구나. 그러면 따라서 토지 표시 변경했을 때가 아닌 때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의 대상 아닌 것은 토지 표시 변경 정리됐을 때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정리됐을 때는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지, 당연히. 두 번째, 토지 표시가 변경 정리됐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잖아. 그럼 토지 표시가 새로 처음 등록됐을 때도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지. 그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 사유 아닌 것은 원리 이해하고 나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느 출제원이건 이 두 가지밖에 낼 수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 정리한 때와 신규 등록한 때는 절대 등기 촉탁 사유 아니다. 자, 됐고요. 12번. 요거 하고 잠깐 쉬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의뢰 등이 형광펜이네요. 지적 측량 의뢰 등. 그게 키워드니까. 틀린 거니까 X 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1번.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면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 꼭 아셔야죠. 수행자에게 제출. 그 자리를 갖다가 예전 기출 문제는 지적소관청에게 제출 이렇게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적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의뢰한다? 수행자에게 의뢰. 자, 두 번째. 2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 받은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록한 수행계획서를 자,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래요.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래요. 자, 그걸 갖다가 두 번이나 또 출제했어요. 지금 이건 맞는 지문인데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었고 그럼 이번 지문 지금 맞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잘 보셔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수행계획서는 제출하는 날짜 언제인지 아셔야 돼. 그
다음 날까지 제출. 누구한테 제출해 주는지도 아셔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아니라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입니다. 두 개를 다 하셔야 돼. 자, 2번 지문 맞았고 3번 수행자는 지적청에 의뢰받으면 측량을 하여 그 성과를 결정하고 자, 이것도 맞았고 4번 여기서 이제 정답은 제가 4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났던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측량기간 4일이 아니라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5일이 아니라 4일 숫자 가장 많이 출제했던 빈출빈도 높았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정답으로 요번에 모의고사에는 요거를 했었습니다. 가장 쉬운 거로. 자, 그 다음에 5번 수행자가 측량을 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 검사 받아야 한다. 맞는 지문. 단 검사 안 받는 것도 또 중요해요.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면제입니다.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면제된다는 거. 그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 등기 쪽 한번 풀어볼게요.